저는 지원 동기랑 포부랑 직무 역량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까 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왜 같이 알아보냐면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원 동기랑 포부랑 작성해서라고 했을 때 네. 동기 쓰다 보면 포부가 되고 네. 포부 쓰다 보면 동기가 되고 네.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데 직무 역량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고 막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뭘 보고자 하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거겠죠. 그러면 동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한 조직, 왜 이 기업인가? 이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직무, 왜 이 직무인가? 왜 Y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요. 포부는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동기를 갖고 당신네 회사에 또는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 과정이 직무 역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네 회사에 그리고 이 직무에 내가 입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성과 발휘를 할 거야. 어떤 식으로 당신네 회사에 내가 기여를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기라고 보기보다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네요. 기업을 선택한 이유와 직무를 선택한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포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 기업에서 선택한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겠다 뭐 이런 게 될까요?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 기업에서 알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당신네 회사의 그 수많은 직무들 중에서 이 직무에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 이게 되는 거고요. 그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뽑아주신다면 어떻게 기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건 나의 희망사항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당신의 회사에 어떻게 내 확보된 역량을 발휘해서 기여를 할 거야. 이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직무를 가지고 그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앞으로 나의 이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발휘를 하고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지 앞으로의 자기 그 기여도와 전망에 대해서 작성해 주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자, 포부를 작성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에 이만큼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일단 내가 현재 확보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쪽 방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현재 내가 확보하고 있는 역량은 바닥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단계별로 나는 이런 역량들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 기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끔 써진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믿음이 가겠죠. 진짜 구미가 당겨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것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연구가 충분히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홈페이지 한번 쓱 읽어보고 쓰다 보니까 남다리를 박박 긁는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는데 나무다리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업에서는 이 직무 역량을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걸까요?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무 분석을 다 끝내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 놓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함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수준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도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함과 동시에 직무 분석을 같이 하게 되면 그걸 좀 미리 해놓게 되면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 실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직무 역량을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를 이만큼 준비했어요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쓰는 게 맞을까요?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입사원 채용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키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 바로 들어와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고 업무 투입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과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고 더불어서 태도도 갖춘 데다가 그 지식과 기술을 확보된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인턴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학창 시절 채웠던 지식이나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렴풋이나마 한 번쯤 현장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 역량은 본인이 지원한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직무를 직접 현업에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를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뒤따라가기보다는 앞에서 선도해 가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차별적인 부분을 뭐라고 붙이냐면 남다른 노력.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배우려고 했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좀 되게 집중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직무 역량은 꼭 직무랑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만 뭔가 에피소드라던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직무 역량은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직무의 훈련장이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밥을 먹고 집안 일을 도와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연관성. 내가 하는 이 경험,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끈의 강도, 빈도, 요거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하게 뭐 경험한 게 없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게 직무와 연관된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이 직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후에 깨닫는 것도 저는 직무 연관성에서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니면 무슨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웬만한 대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 인턴 말고는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직무랑 역량을 관련시킨다면 뭐 CS적인 게 될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내가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 라떼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손님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석도 좀 해보고 어떤 분들이 라떼를 좀 더 많이 마시려고 하는지 이런 노력조차도 그러면 연결시킨다면 마케팅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날씨가 어떨 때는 어느 음료가 추세적으로 많이 나가더라.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의 편차가 좀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재료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했더니 재고 소진율이 뭐 월등히 좋아졌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경험들 속에서도 그러한 직무와 연관성을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홍보 이런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마케팅 홍보니까 기획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만 있단 말이죠. 분석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이런 평소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손님을 내가 진짜 분석했다. 아니면 어떤 식재료와 뭐 음료들이 잘 나가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분석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현상을 갈래를 치는 것이 능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딱 어떤 숫자나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바로 표를 만듭니다. 가로치게 세로치게 이렇게 되고요.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숫자로 말하죠. 추상적으로 문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숫자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중시 여기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방법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를 직접 한번 찾아서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거. 그거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업 직무를 적어도 수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리급 이상 정도라고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직접 한번 현직자로 인터뷰해 보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 내가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직무는
확실히 뭐 결정을 지었다. 나 이 직무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NCS 그렇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자체가 무조건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어떤 어바웃 기준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 많이 파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만큼 내가 잘할 수 있고 이거 얼마만큼 잘 맞을 수 있고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 꼭 열심히 탈탈탈 털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